안녕하십니까. 텍스 에듀앤 컨설팅의 김대기 대표입니다.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느 학교 이제 그 교수님이신데요. 이 교수님께서 공공기관에서 이제 그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근데 공공기관에서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지급을 할 텐데 8.8%를 원천 징수하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어디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 3.3%를 받았는데 왜 8.8%를 띄고 준다고 그러지?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라고 이제 궁금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데요. 자, 저도 지금 공공기관이라든가 뭐 공무원 연구공단에 강의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떤 공공기관에서는 이 강의료를 줄 때 3.3%를 원천 징수하고 주는 공공기관이 있고요. 어떤 공공기관은 8.8%를 띄고 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달리 주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자, 우리가 흔히들이 이제 이게 3.3%는 사업소득일 때는 3.3%를 띄고 준대. 그리고 이 기타 소득이면 또 8.8%를 띄고 준다는데 라는 것들은 조금씩은 알고 계시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 3.3%와 8.8%가 원천 징수세율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게 8.8%도 원천 징수세율 아니냐, 법에서 정해진 원천 징수세율 아니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렇다면은 이 3.3%와 똑같은 강의료를 받는데 왜 3.3%를 띄고 또 어떤 경우는 8.8%를 띄냐, 이게 무슨 차이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사업소득이고 기타소득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건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 전 동영상에서. 이 소득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나눠지죠.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사업, 연금, 기타로 나눠지는데 나머지 거는 그냥 앞에 공유에서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사업소득은 이제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든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보험설계사라든가 우유배달원 이런 분들이 받는 소득. 그 다음에 치킨집이라든가 슈퍼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소득이라고 하죠. 그리고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그 다음에 기타소득. 자, 그러면 이 기타소득 강의료가 지금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눠진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업소득하고 기타소득 강의료를 받았을 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이 강의료는 사업소득일까요? 기타소득일까요? 자, 강사가 공공기관에 가서 강의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해주고 나서 강의료를 받겠죠? 그럼 이 강의료가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강의하는 건 똑같을 텐데요. 공공기관에 있는 그 임직원분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건 똑같을 텐데 이게 왜 어떤 거는 사업소득이고 어떤 기타소득이냐? 어떤 차이가 있냐? 라는 것입니다. 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사업소득은, 자, 여기 보시면 그 회사의 소속은 아니겠죠? 이 공공기관 소속은 아니면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런 강의를 하고 받았다. 그럼 이거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내가 교수인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말고요, 이런 공공기관에 가서 가르치는 어떤 그 강의를 어쨌든 한 번 한다, 1년에 한 번 한다거나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일시적 우발적으로 어쨌든 한 번씩 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면서 받느냐, 강의를. 그 다음에 강의를 어쩌다 한 번 하고 받는 것이냐 라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자, 그럼 사업소득에 사업자 등록을 갖다가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사업소득은 또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업자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와요,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업자로 나눠지는데요. 슈퍼라든가 치킨집을 하게 되면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험설계사분이라든가 방문 판매 이런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데요. 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들은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나눠집니다.
이 과세 사업의 이 과세의 세금은 여기 부가가치세를 얘기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거냐,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면제해 줄 거냐, 라는 게 따라서 나눠지고요. 또 과세 사업자는 또 어떻게 나눠집니까? 네, 개인이 할 거냐, 법인을 만들어서 할 거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나눠지고요. 면세 사업자도 이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나눠지겠죠. 근데 또 이제 과세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이 개인 사업자에는 뭐 규모에 따라서 뭐 일반 과세자냐, 간이 과세자냐, 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건 뭐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 안 한 사업자들을 우리가 흔히 뭐 인적 용역 제공 사업자라고 하고, 우리가 개인 사업자이면서 프리랜서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 중에도 개인 사업자가 있었죠. 근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업자 중에 인적 용역 제공 사업자들은 개인 사업자로 취급을 한다 라는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슈퍼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게 되면은 돈을 줄 거 아닙니까? 돈을 주고 나서 뭘 받습니까? 뭐 세금 계산서라든가 뭐 이 카드 영수증을 받죠. 그러면 이 과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원래 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드 매출 전표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한테 주게 되어 있죠. 구매한 사람들한테. 면세 사업자는 이제 계산서라는 걸 갖다가 주게 되고요. 근데 어디 가서 공공기관에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나 사업자 등록을 안 했는데. 그럼 강의를 하고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을 준 공공기관에서 야, 뭐 증빙 하나 줘보세요. 근데 증빙이 없지 않습니까? 세금계산서 발행도 못하고 계산서 발행도 못하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업자한테, 인적영역 제공 사업자한테 뭔가 소득을 지급을 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네. 이 원천징수를 사는 거거든요. 왜? 이러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지급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 세금을 갖다가 원천징수를 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들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라는 걸 좀 잠시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작가라든가 뭐 작곡가, 모델, 가수, 그다음에 바둑기사, 뭐 직업운동가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을 갖다가 지금 그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라고 하거든요. 네. 물론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업자들입니다. 물론 이제 규모가 좀 있어서 사무실을 갖다가 얻고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물적 장비를 갖다가 갖추고 또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혼자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네, 이 보험 설계사분들이라든가 음료 배달원이라든가 대리운전 기사요, 골프장 캐디, 뭐 목욕 관리사 이런 분들도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업자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받을 때는 사업소득으로, 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거니까요. 사업소득으로 취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은 뭐냐? 일시적 우발적으로 받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복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일시적 우발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뭐 승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할 때.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것들이요. 네. 다수인에게 강연을 했는데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했다. 일시적으로. 변호사나 뭐 이런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영역을 갖다가 제공하고 받는 그 대가들은 기타 소득이다. 어쨌든 한 번씩 받는 거니까.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원천징수라는 건 뭡니까? 원천징수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 사업소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득자한테 원천징수에 대한 소득을 지급을 할 때는 1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원천징수 하겠다는 겁니다. 33,000원 원천징수 하고 나머지 96만 7천 원만 주겠다. 그래서 이걸 원천징수 세액 33,000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개인이나 국가,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개인들도 원천징수 의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금들을 원천징수해서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절차를 갖다가 거치게 되죠. 이런 것들은 뭐 다 아실 테고요. 그렇다면 원천징수를 갖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냐? 내 마음대로 100만 원 지급하면서 막 10만 원 띄워도 되냐? 아닙니다. 원천징수 세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별로. 방금 우리가 봤었던 이자 배당 근로사업 연금 기타 뭐 이런 소득이 있었는데요. 이 소득이 자 이런 식으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자 소득은, 배당 소득은 뭐 15.4% 한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로소득은 이제 근로소 간이 세액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요. 자, 사업소득. 방금 나왔던 사업소득입니다. 의료보건영역, 인적영역 제공사업자들한테 소득을 지급할 때는 3.3%를 띄어라 이겁니다. 3.3%를 띄어라. 그리고 뭐 연금소득은 뭐 넘어가고요. 자, 기타 소득 중에 복권 당첨금은 3.3% 띄어라. 연금 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하는 16.5% 띄어라. 그리고 이거 이외에 다른 기타 소득은 22%를 띄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아까 3.3%는 지금 여기 사업소득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타 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22%라고 하는데 8.8%가 없네요. 8.8%가. 원천징수 세율에 법적에서 정해준 원천징수 세율 8.8%라는 건 지금 없는 듯 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8.8%는 뭐냐? 이것 좀 알아볼게요. 자, 이거 좀 정리해 볼까요? 사업소득은 자 계속적 반복적으로 받는다. 그럼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받는다 하는 것들이죠. 자,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이렇게 합니다. 사업소득 100만 원을 받으면 사업소득은 사업소득 100만 원에 3.3%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렇지만 기타소득은요, 필요 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제가 어디 강의를 가게 되면은 그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거기 강의하러 내려가면서 차 뭐 기름값도 들어가고 밥값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필요 경비를 인정을 해주는데, 이 필요 경비가 이제 얼마 인정되느냐 이따 볼 거고요. 기타 소득 100만 원에서 필요 경비를 빼고 빼면 그 나머지 금액이 있겠죠. 그 금액의 22%, 아까 기타 소득 세율, 기타 소득 원천징수 세율 22%를 곱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소득은요, 필요 경비를 인정을 해주는데 원천징수할 때는 이 필요 경비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타 소득을 원천징수할 때는 이 필요 경비가 들어간다 그랬죠. 필요 경비 얼마? 60%를 인정해 주겠답니다.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60%, 60만 원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네요. 자, 원천징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소득은 나중에 다른 소득과 무조건 합산해서 종합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하거나 종합과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뺀 이 금액이 300만 원 초과하면은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만 하고요. 자, 이거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총 수익 금액이 한 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자, 500만 원이면은 이 필요 경비는 원천 징수할 때는 사업소득은 필요 경비가 없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원천 대상 금액은 500만 원이 될 겁니다. 근데 기타 소득은 아까 필요 경비를 얼마 인정해 준다고요? 60% 인정해 줬죠. 그러면 500에 60%면 300만 원이 될 겁니다. 5, 6, 30. 300만 원을 빼고 원천 징수 대상 금액은 200만 원이 됩니다. 자, 원천 징수 세율은요, 사업소득은 3.3%라고 그랬죠. 그래서 500만 원에 3.3% 16만 5천 원을 원천 징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0만 원이 나왔으니 기타 소득은 22%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44만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는 금액, 이건 좀 잘못됐네요. 이거 좀 고쳐야 되는데, 이건 좀 에러가 있어 보입니다. 이 500만 원에서 116만 5천을 뺀 금액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좀 약간 실수한 것 같습니다. 200만 원에서 44만 원을 뺀 금액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안 고쳐버렸네요. 이건 좀 감안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요 16.5%, 요 500만 원 총 수입금 대비 요 16만 5천 원은 지금 총 수익 금액 대비 3.3%입니다. 그리고 이 44만 원은 500만 원 대비 8.8%입니다. 그쵸? 그래서 원천징수 세율은 3.3%, 22%이나 법적으로 정해진 계산을 하고 나서 보니 원천징수를 다 하고 나서 원천징수 금액을 보니까 총 수익 금액 대비 3.3%다. 총 수익 금액 대비 8.8%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이해하시면 되시고. 자, 100만 원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1000만 원으로요. 총 수익 금액을 1000만 원으로 했을 때 똑같겠죠? 지금요, 1000만 원. 60% 공제되고 600만 원을 빼면 400만 원이 남겠죠? 원천 징수는 3.3%는 33만 원이 되겠죠? 1000만 원에 3.3%가 33만 원. 1000만 원에 400만 원에 22%니까 88만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을 주겠죠. 이렇게
요 금액들을 제가 수정을 안 해서 지금 이 금액이 나온 거니까요. 네. 자, 이해해 주시고. 자, 요 3.3%, 1000만 원에 3.3%를 띄었다 이거고요. 1000만 원에 88만 원을 띄었으니 8.8%를 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금액이 나오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종합과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타 소득은요, 500만 원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 돼야, 네, 종합과세가 되는데, 이하인 금액들은 분리과세할 거냐, 종합과세할 거냐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여기 2번 사례에서는요,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기타 소득은 이 400만 원, 원천소득 대상금액 400만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가 됩니다. 자, 차이점을 좀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사업소득으로 받느냐, 기타소득으로 받느냐, 강의료를 받을 때 3.3%를 공제할 거냐, 뭐 8.8%를 공제할 거냐, 왜 3.3%를 띄느냐, 8.8%를 띄느냐, 같은 강의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 금액들이 받았을 때 나중에 종합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좋아요, 구독, 네,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